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여름철 탈수 과연 혈압을 올리는 주범일지 아닐지 이종현 교수님 정답 무엇인가요? 정답은 네, 저두 씨가 맞았습니다. 거짓입니다. 물론 날이 덥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름철에도 혈압이 올라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름철에 우리가 혈관이 확장이 되고 땀이 많이 흘리게 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탈수 상태를 알 수 있는 많은 지표 중에 가장 간단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혈압인데요. 네. 자, 우리가 보통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핑 어지럽거나 특히 맞아요. 오래 운전하셨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바로 기립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자세를 변화시킬 때 어지럽다고 하는 건데요. 특히 연세 드신 어른들은 아침까지 주무시다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실 때 어지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립저혈압인데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혈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탈수가 되면 저런 증상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 탈수가 되면 저혈압뿐만 아니라 메스껍거나 어지럽거나 심하게 되면 의식 소실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복용하시는 약제 중에 특히 고혈압 약제 중에는 이뇨제 성분, 네. 당뇨병 약제 중에는 최근에는 SGLT2 억제제 같은 약제를 드시면 탈수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남성분들 중에 전립선 비대증 약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도 여름에 기립저혈압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탈수에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탈수 현상 더 자주 나타날 수가 있을 텐데 여름철에 이 탈수를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요, 교수님? 네, 사실은 응급실에 항상 이렇게 좀 응급 환자들 중에 주 증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의식 소실인데 옆에 탈수 딱 돼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사람 몸은 보시면 네. 피부도 탱탱하고 이게 전부 물입니다. 우리 네. 몸의 한 60~70%가 다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육이 한 60~70%, 지방이 한 2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주요 장기에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뭔가 이상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네. 1% 정도 수분이 부족해 일단 목이 마릅니다. 물을 자꾸 드셔야 되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혈류량, 즉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5% 정도 되게 되면 괜히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의식 소실이 나게 되고요. 8%, 10% 정도 되면 결국에는 응급실에 실려오는 또는 쇼크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요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꽤 계십니다. 네. 전기세 아깝다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잘 안 켜시고요. 그냥 부채질로 견디시고 물을 드셔야 되는데 물을 안 드시다가 본인이 슬금슬금 약해지시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의식저하로 응급실에 실려온 분이 꽤 계시기 때문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탈수에 조심하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계속 수분을 섭취를 해주셔서 탈수 예방을 아주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더위 속에서 탈수 오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탈수에 대한 깜짝 퀴즈 준비했는데요. 함께 풀어볼까요? 다음 중 여름철 탈수 증상은 무엇일까요? 1번 입냄새, 2번 근육 경련, 3번 두통, 4번 변비.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3번 두통일 것 같습니다. 탈수가 오면 일단 무엇보다 어지러울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3번 받고 3번에 더해서 4번까지 3번, 4번. 왜냐면은 탈수는 수분이 부족한 거니까 변비도 생길 것 같아요, 왠지. 아, 그러네요. 정답이 그쵸? 하나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저는 하나 더 해서 어. 입냄새. 왜냐면은 저기 수분이 없어지면은 입이 바짝바짝 나를- 마르니까 냄새가 좀 더 날 수도 있잖아요. 계속 계속 받고 늘어나. 받아서 지금 1, 3, 4번 나왔는데 서 교수님 네. 정답 무엇인가요? 네, 모두 다 일리가 있는 말씀 해주셨는데 한 개 더 쓰셔야 됩니다. 1, 2, 3, 4번까지. 다예요? 모두. 정답은 네, 바로 모두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입냄새 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여기에 침이 마르잖아요. 침이 마르면 항균 작용이 덜해지니까 이 박테리아, 세균 병식 때문에 입냄새 날 수 있죠. 다 2번은 이제 근육 경련인데 근육의 대부분이 물이고 혈액이 많이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혈류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근육으로 피가 잘 안 갑니다. 네. 그럼 근육의 대사가 안 되니까 경련, 쥐가 나죠. 또 두통은 탈수 자체가 직접적인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뭐 편두통이라든지 다양한 2차적인 원인에 의한 두통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네 번째는 장에서 물이 없다 보니까 대변에 있는 물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을 채우기 위해서 대변에 물이 뺏기니까 변비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많은 증상을 나타내고 위급한 상황도 올 수 있는 여름 탈수. 그럼 예방을 하려면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 잠깐 표를 보셨겠지만 이제 1%의 탈수가 되면 갈증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네. 그 얘기는 이미 탈수가 된 다음에 갈증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탈수를 예방하려면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목이 마르기 전에 마셔야 되죠. 더욱이 마셔야겠네요. 어르신들은 아까 1% 탈수가 돼도 갈증 센서가 무뎌지기 때문에 목이 안 말라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무조건 물을 그냥 챙겨 드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물만 먹으려면 또 스트레스가 막 또 생겨요. 물 하다 보면. 그래서 음식 중에 특히 신선한 과채류는 90% 이상이 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를 늘리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름에 물이 아니라 식사를 줄이시면 그게 전부 탈수의 또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일기를 쓰면 자아성찰이 되죠. 반성도 되는데 일지를 쓰면 또 내가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 있고 좋네요. 습관을 들이는 데는 일기만 한 게 없습니다. 네. 네, 물 먹는 습관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소위 차를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차지만 물처럼 마실 수 있는 차들이 보리차, 현미차, 이런 곡차들이긴 하지만 이 보리차를 집에서 끓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진하게 끓이시면요. 이게 또 미네랄이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농도도 중요하고요. 그 외 뿌리를 우려내는 주로 이제 우엉이나 이런 건 이제 이뇨작용이 있고요. 또 카페인이 의외로 있는 게 마테차 같은 경우, 물론 잘 알려진 커피도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을 빼앗아가니까 커피 한 잔에 물 2잔이 쌤쌤인 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